오늘 코스피가 5,700선을 돌파했거든요. 장중에 5,766포인트까지 찍었어요. 미국발 AI 투자 심리 위축이니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니 이런 악재들이 겹쳤는데도 지수가 거침없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지수가 아니에요. 아, 저도 그 부분 말씀하시려는 거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정작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이 파티에 제대로 초대를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개인이 홀로 2,45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금 흐름 속에서 셀트리온의 위치를 보면 좀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시장 전체가 들끓는데 셀트리온은 조용하다. 이게 사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일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주변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조급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셀트리온이 늦게 가는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안 간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코스피 5,700 시대의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과연 적정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지 오늘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최근에 나온 아주 중요한 학회 데이터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업계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번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CCO,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가 있었거든요. IBD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학술 대회인데 셀트리온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단독 홍보 부스를 운영했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꼭 짚고 싶었는데요. 학회 첫날에 램시메스 씨의 임상, 3상 사후 분석 결과를 최초 공개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정맥주사 치료를 중단하고 16주 이상 공백이 있었던 환자들한테 램시메스 씨 240mg을 투여했더니 대다수 환자에게서 빠른 임상적 반응 회복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요. 이 유효성과 안전성이 102주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이에요. IBD 환자들은 여러 이유로 치료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데이터가 의미 있는 건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효과가 살아난다는 걸 입증한 거거든요. 맞아요.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셀트리온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인 4조 1,625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 중에서 램시마와 램시메스씨가 전체 매출의 약 45%인 1조 8,889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매출 엔진인 거죠. 그리고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 셀트리온이 인플릭시맙, 정맥주사 동결건조, 고농도 액상, 그리고 피하주사 제형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제형 라인업을 갖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인 거죠. 근데 이 실적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해 전망이 궁금해지거든요. 그 부분 제가 숫자로 깔아드릴게요. 증권사들이 올해 셀트리온 매출을 5조 1천억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24% 성장이에요. 영업이익은 더 놀라운데 1조 7천억 원으로 48%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48% 영업이익 성장이요? 이걸 좀 쉽게 풀어드리면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면 작년에 이 회사가 벌어다 준 영업이익이 올해는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바이오 업종에서 이 정도 성장률은 쉽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요. 회사 자체 가이던스는 더 높아요. 매출 5조 3천억 원을 제시했거든요.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회사가 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7,250포인트까지 보고 있거든요. 아, 그 전망 저도 봤어요. 반도체와 배당이 견인한다는 분석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바이오 섹터의 위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셀트리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약바이오 시총 탑20 순위가 지금 격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시총 10조 클럽이 2년 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딱 두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터젠, ABL바이오, SK바이오팜까지 6곳으로 늘었거든요. 바이오 섹터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위 10개사 시총을 합치면 210조 원이 넘는다는 데이터를 보면 3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섹터 팽창 속에서 셀트리온은 시총 2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간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셀트리온 시총이 현재 약 49조 원대인데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23만에서 25만 원 사이거든요. NH투자증권이나 DB증권 같은 곳은 25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최소 20% 이상 남아있다는 판단이에요. 11가의 증권사 중에 9곳이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증권가 전체가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건데 시장 가격은 아직 반영을 덜 한 거예요. 솔직히 이 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계속 고민해온 부분인데요. 근데 한 가지 숨겨진 변수가 있어요. 숨겨진 변수요? 혹시 수급 쪽 얘기인가요? 제가 좀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2월 초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한 검은 월요일 있었잖아요. 반도체, 테크 주가 투매되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오히려 외국인이 약 4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방어했거든요. 아, 그거요. 저도 그날 차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시장이 패닉인데 셀트리온만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업계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라 시장이 셀트리온을 불확실성 시대의 실물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봐요. 맞아요. 그 분석에 제가 숫자를 하나 더해드리면요. 2월 13일에 주가가 23만 8,500원까지 갔을 때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동시에 매수세를 이어갔거든요. 이 세 주체가 동시에 사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이건 누가 봐도 확신을 갖고 들어온 자금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5,700이잖아요. 이 고점 영역에서 진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3일 정도 고민했어요. 진짜요? 저도 그랬어요. 매수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 마음을 정한 게 이 데이터 때문이에요. 셀트리온의 2025년 4분기 매출이 1조 2,839억 원이었는데 이 영업이익이 4,722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37%거든요. 37%요? 바이오 업종에서 이건 거의 초우량 수준이에요. 보통 제약사들이 영업이익률 15에서 20%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마진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고마진 신제품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수익성 정체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거든요. 삼성증권에서도 확정 실적 발표 전인데 회사가 선제적으로 공시한 이유 자체가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봤어요. 이 부분이 사실 셀트리온의 기존 약점이었잖아요. 매출은 크는데 원가율이 기대만큼 안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병목이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거든요. 미국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 얘기 나오니까 제가 꼭 짚어야 할 숫자가 있어요. 셀트리온의 미국 제품인 짐펜트라, 램시메스씨의 미국 이름인데요. 이게 미국 내 90% 이상 보험 커버리지를 확보했거든요. 잠깐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보험 커버리지 90%라는 건 사실상 처방 가능한 환자풀이 거의 확보됐다는 뜻이에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도 보험이 안 되면 환자가 다른 약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90%면 거의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판매 체제를 통해서 약 36%대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짐펜트라 단일 품목 매출이 약 8,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한 제품이 1년에 8,500억 원이에요. 이건 보유자분들이 정말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예요. 단일 품목 8,500억 원짜리 매출 엔진이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같은 신규 IBD 치료제가 추가로 깔리고 있잖아요. 총 4종의 라인업으로 확장하는 중인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뉴스에서 잘 안 다루는 건데요. 셀트리온 오너 구조상 주가가 빠질 수 없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주가가 높아야 하는 구조거든요. 적은 지분으로도 대출이 용이해지려면 주가가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상장 계획도 이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스닥에 상장하면 한국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수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요. 거기에 싱가포르 GIC나 사우디 PIF 같은 국부펀드와의 전략적 제휴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건 오너 입장에서 주가를 올려야만 살아남는 구조예요. 솔직히 이 부분 듣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이 종목 들고 있으면서 어떤 날은 빨간 숫자만 보이는데 왜 안 팔고 버티냐고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그때 버틴 게 맞았다는 확신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작년에 셀트리온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제자리인 그 느낌. 보유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팔자니 아까운 거고 들고 있자니 답답한 그 어중간한 상태가 제일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봐온 숫자들을 한번 합쳐볼게요. 제가 데이터로 본 것과 방금 말씀하신 업계 흐름을 합치면요.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먼저 정리해 주시면 제가 살을 붙여볼게요. 지난해 매출 4조 162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 5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 37%, 증권사 11곳 중 9곳 목표가 상향, 검은 월요일에도 외국인 400억 원 순매수, 이 숫자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업계 쪽을 더하면요. 전 세계 유일 인플릭시맙, 전 제형 보유, 미국 진펜트라 보험 커버리지 90% 이상, ECCO 학회에서 백이주 유효성 입증, IBD 치료제 4종 라인업 확장, 그리고 오너 구조상 주가 하락이 선택지가 아닌 상황, 데이터도 업계 흐름도 지배구조 인센티브도 전부 한 방향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코스피 5700 시대에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는 이 모든 팩트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증권사 목표가 평균이 23만 원 되고 최고가 25만 원인데 현재가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20%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연기금이 신고가 근처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수천억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이 가격에 사고 있다는 건 이 가격이 싸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코스피 5700 시대에 셀트리온은 왜 아직 덜 갔는가? 그 답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매출 4조에서 5조로 가는 고성장 구간, 영업이익률 37%의 수익성 전환,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는 매출 엔진, 이 세 가지가 시가총액에 본격 반영되는 시점이 바로 주가가 다시 움직이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의견에 완전 공감하는데요. 이게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물론 이건 저희 개인 의견이고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숫자들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석한 핵심 데이터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설명란에 올려둘게요. ECCO 학회 데이터부터 증권사 목표가 비교까지 영상에서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추가 차트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의 CMO 사업 확장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 파볼 예정이에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분석해 드릴게요.